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차시 타원의 방정식에 대한 내용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번 포물선과 마찬가지로 타원의 방정식 또는 그 타원에 대한 정의를 좀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타원은 평면에 있는 어떤 두 정해진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을 타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그림을 좀 연습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가상의 하나 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했던 이러한 두 개의 고정된 점이 있습니다. 두 개의 고정된 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일정하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거리의 합을 갖는 어떤 지점이 있다라고 하면요. 그렇게 됐을 때 이 합이 일정하게 되는 모든 점들을 찍어주면 그게 타원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어떤 가상의 축이 있다 생각을 해보시면요. 왼쪽과 오른쪽이 아마 대칭되어 있지 않겠어요? 이런 상황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테니까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위아래도 대칭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면 이러한 점을 또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략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하나의 고정된 점을 찾으면 좌우 대칭,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정해진 점의 중점에 대해서 대칭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위아래로도 대칭이 됩니다. 자, 이걸 반복해서 이러한 점들의 자취를 그려주면 이런 식의 어떤 도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도형. 수업 시간에 한번 공학도구를 이용해서 보여줄 텐데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 찌그러진 모양의 원이라 해서 타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는 간단한 특징을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이 정해진 두 개의 점을 우리가 초점이라고 부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축과 그 다음에 이 타원이 만나는 이 점을 꼭지점이라 부를 겁니다. 꼭지점. 네, 지금 방금 이야기했듯이 축이 대칭이 되는 축이 지금 두 개가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 하나의 축을 장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우리 교재상에서는 장축을 정확히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이 색칠한 부분 있죠? 이 색칠한 부분을 장축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장축이라고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길 장자를 써서 장축이니까 단축은 여기 이 짧은 대칭축을 단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단축.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 있는 장축과 단축, 꼭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꼭지점은 반복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여기도 꼭지점이 되고요. 여기도 꼭지점, 여기도 꼭지점. 총 4개의 꼭지점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중요한 점은요. 우리가 처음에 정했던 이 두 개의 정해진 점을 뭐라고 한다고 했냐면 그죠? 초점이란다 했죠. 그 초점의 중점인 이 점을 우리가 타원의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러한 것들을 살짝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이용해 본다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쪽을 단축이라 부르고요. 긴 축을 장축이라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정해진 두 점을 초점이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초점의 중점을 중심이라고 부릅니다. 이 정도 용어정이면 우리가 이 타원을 이해하는데 큰 무리가 없겠고요. 그다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좌우 대칭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상하로 대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중심에 대해서도 대칭이 됩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러한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건데요. 어떤 이야기냐면요. 거리의 합이 일정하다 했으니까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여기 어떤 고정된 점이 있다라고 치면요. 여기서 요만큼까지의 거리와 여기서 요만큼까지의 거리의 합이 또 일정하겠죠. 거리의 합이 일정한 상황이니까요. 거리의 합이 일정. 자, 그런데 좌우가 대칭되어 있다 했으니까 이쪽에 있는 이 부분과 이쪽에 있는 이 부분의 길이가 정확히 똑같이 되겠죠. 자, 그래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게 되냐면 여기서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처럼 이것과 이것의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결국 그 거리의 합이라는 게 결국은 장축의 길이랑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말뜻 이해되나요? 이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합도 일정해야 되는데 말했다시피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기 때문에 결국은 거리의 합은 이 긴 이 부분과 이 부분의 거리의 합이 되고 그 길이는 우리가 말한 것처럼 장축의 길이랑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꼭 좀 알아두세요. 거리의 합은 장축 길이로서 일정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타원의 방정식을 한번 식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좌표 평면 위에 타원을 올려두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초점을 우리가 타원에서 두 개가 있었으니까 초점의 좌표를 C,0, 마이너스 C,0이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심의 좌표는 물론 원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초점으로부터의 거리합이 일정한 점들의 자체가 타원인데 그 거리합을 2a라고 하면 결국 이 2a는 장축 길이가 되는 거죠. 장축 길이 우리 아까 본 것처럼.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의 좌표는 결국 a,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a, 0이 되겠고요. 뭐 무리가 없겠죠. 자, 그러면 방정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임의의 점을 p, x, y라고 둡니다. 자, 그러면 거리합이 일정하니까 pf와 pf'의 거리합이 2a가 되겠고요. 자, 따라서 거리 공식을 써가지고 이런 어떤 하나의 식을 유도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색을 표현해 준다면 이거 더하기 이만큼의 길이가 2a다 라는 것을 이제 식으로 나타낸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식을 잘 정리만 하면 타원의 방정식이 유도가 됩니다. 어렵지 않겠죠? 어떻게 되는지 이해는 하고 있어야 되니까요. 자, 그런데 지금 보는 것처럼 루트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요것을 이항시키고요. 그 다음에 양변 제곱을 2번 거쳐줘야 식이 깔끔히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과정만 살펴보겠습니다. 제곱해 보시면 이렇게 식이 나오는데요. 이 식에서 좀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생기죠. 식이 좀 덩치가 커지니까 이만큼을 좀 다른 문자로 대체를 하면 좀 의미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을 b제곱이라고 이제 쓸 수 있게 되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면 이 식이 간단해지겠고요. 양변을 a제곱 b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여러분들이 봤을 수도 있는 또는 미리 공부한 친구들은 좀 이미 알고 있는 이러한 식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물론 단순히 외울 수도 있는데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b제곱이라 했는데 이걸 그냥 외우면 좀 기억을 하기도 어렵겠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방금 유도했던 이 식과 어떤 이러한 어떤 관계식과의 그 관계성을 한번 살펴보면 더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이만큼 이 점도 타원위의 점이니까요. 이 점에서 여기 초점까지의 거리와 그 다음에 이 반대쪽 초점까지의 거리의 합도 얼마가 되겠습니까? 거리의 합은 장축 길이랑 같으니까 이때도 여전히 2a가 되겠죠. 근데 우리 봤던 것처럼 좌우가 대칭되어 있으니까 이만큼의 길이는 정확히 a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어요? 그죠? 왜냐면 이쪽 부분은 이제 생략했다 치면 이제 좌우 대칭되어 있으니까 a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어떤 도형이 여러분들이 관찰할 수 있냐면 직각삼각형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밑변 길이는 c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타원의 방정식에서 x가 0일 때는 y가 플러스 마이너스 b가 나오죠. 따라서 이 점의 좌표는 b가 됩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이런 직각삼각형 관계에서 ACB라는 관계, 즉 C제곱은 빗변 제곱에서 그 다음에 높이 제곱 해가지고 C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되죠. 그 식은 우리가 방금 식의 유도 과정에서 발견했던 이 식과 관계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타원의 방정식에서도 이 삼각형을 꼭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 빗변 길이가 장축 길이의 절반이라는 게 문제풀이에 정말 많이 나오게 됩니다. 관찰해 주시고요. 그러면 배운 특성들을 이용해서 간단히 문제를 좀 해결해 보죠. 자, 초점이 C,0, 마이너스 C,0, 거리의 합, 즉 장축 길이가 2a인 타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아까 유도했던 것처럼 C제곱은 빗변 길이 제곱 마이너스 높이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죠. 자, 이거 꼭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문제 풀어봅시다. 초점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C가 3이란 뜻이고요. 초점이 X축에 있으니까 거리의 합, 즉 장축 길이는 2a가 됩니다. 자, 따라서 a가 4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b만 알 수 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방금 식 유도했던 것처럼 c제곱은 밑변 길이 제곱에서 높이 제곱을 뺀 이 식이라는 관계식을 이용해주면 b를 찾을 수가 있죠. 암산 간단히 해보시면 얼마가 나옵니까? 16에서 9가 나오려면 b제곱이 7이 나와야 되겠죠. 자, 따라서 a제곱분의 x제곱 타원이니까 플러스입니다. 거리의 합. 그 다음에 여기는 7분의 y제곱은 1이다 라고 간단히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의 반복이긴 합니다. 교과서로 공부하는 친구들 참고해 주세요. 자, 이 직각삼각형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이 빗변 길이가 장축 길이의 절반으로서 길이가 a라는 거.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c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라는 관계식 얻을 수 있다라는 거 꼭 좀 챙겨주시고, 장축 길이는 2a, 단축 길이는 2b가 되겠죠. 판단해 보면 되겠죠. 자, 문제 간단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자 조건이 주어졌으니까 a제곱은 25가 되겠고요.
B제곱은 또 조건으로부터 16입니다. 자, 따라서 C제곱은 빗변 길이 제곱해서 그 다음에 B제곱 빼주면 되니까 9가 되겠죠. 그러니까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빼준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따라서 C가 3이 나오니까요. 자, 따라서 초점의 좌표는 3,0과 마이너스 3,0인 걸 찾을 수 있고요. 장축 길이는 얼마가 됩니까? 장축 길이는 2a니까요. 10이 되겠고요. 단축 길이는 2b죠. 2b가 되니까 8이다 라고 간단히 나타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방향을 좀 바꿔서 초점이 꼭 X축에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Y축에 있는 타원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자, 포물선의 방정식 배울 때도 봤지만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초점이 Y축으로 옮겨가게끔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주어져 있던 그 타원의 방정식에서 결국 XY 자리를 바꿔주면 되는데 통상적으로 X 절편, 즉 이쪽에 있는 꼭지점을 A라 쓰고요. Y축에 있는 이 꼭지점을 B라 쓰기 때문에 타원의 방정식은 포물선 방정식에 달리 초점이 Y축에 있어도 식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우리가 아까 배웠었던 거랑. 다만 이때는 좀 차이가 생기죠. 거리의 합이 뭐가 되냐면 장축 길이니까 거리의 합은 장축 길이 즉 2b가 됩니다. 초점이 Y축에 있으면요. 자, 따라서 이 길이가 b가 되는 거죠. b. 자, 그 다음에 여기가 C가 되겠고요. 여기가 이제 A가 되는 조금 다르게 생긴 직각삼각형을 얻을 수 있어서 우리는 C제곱을 빗변 길이 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에 나머지 변의 제곱으로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장축 길이가 2b라는 거 유념하시면 되죠. 자, 따라서 정리된 부분 여기 있고요. C제곱을 꼭 좀 기억을 좀 해두세요. C제곱은 이땐 B가 A보다 더 크거든요. 그래서 이 B제곱에서 A제곱을 빼서 찾을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풀어보면 돼요. 자, 초점이 Y축에 있으니까 C는 4, 거리의 합은 초점이 Y축에 있으니까 거리의 합은 장축 길이 2b가 됩니다. 자, 따라서 B는 5. 자, 그럼 A제곱을 찾아주면 되는데 우리는 C제곱이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라는 걸 활용해주면 간단히 풀 수가 있죠. 25에서 9를 빼줘야 16이 되니까 A제곱은 9가 됩니다. 자, 따라서 9분의 X제곱, 그 다음에 16분의, 죄송합니다. 여기서는 B가 5니까요. B가 5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25분의 Y제곱은 1이다 라는 걸 판단을 하면 되겠죠. 자, 결국 종합해보자면 어떻게 됩니까? 타원의 방정식은 초점이 X축 위에 있건 Y축 위에 있건 정확하게 방정식의 모양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식의 형태로는 지금 구분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특징이 있죠. 이때는 이 왼쪽 편의 그림에서는 장축 길이가 2a죠. 그것이 이제 거리의 합인데 그러다 보니까 a가 b보다 큰 상황입니다. 그럴 때는 타원이 이렇게 생겼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 오른쪽 그림에서는 여기 그림에서는 장축 길이가 2b가 되죠. 그 장축 길이 2b가 거리 합으로서 작용을 해서 b가 a보다 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a가 b보다 작아서 b가 a보다 크게 되면 이러한 그림을 얻는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이 직각삼각형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왼쪽 그림은 장축 길이가 2a니까 이 빗변 길이가 a라는 거, 근데 오른쪽 그림은 빗변 길이가 b라는 거, 그걸로부터 파생되는 CA와의 관계, 여기서 파생되는 CB와의 관계에 따라서 C제곱 여기서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여기서는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라는 관계식까지 꼭 좀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 내용인 평행이동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있던 타원이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움직이게 되면 포물선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에 있던 것들을 전부 다 하나씩 평행이동 시켜주면 되는데 원래 있던 중심이 원점이었으니까 옮겨진 타원의 중심의 좌표는 점의 평행이동을 거쳐서 P, Q가 되겠습니다. P, Q. 자, 그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 꼭지점은 총 4개가 있었잖아요. 그걸 일일이 쓸 필요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4개를 각각의 점의 평행이동을 얻을 수 있다는 거 판단하시면 되고요. 초점의 좌표는 원래 여기서는 C, 0이었는데 그 C, 0이 이쪽으로 가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만 써보시면 C 플러스 P, 그 다음에 Q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냥 각각에 대해서 점의 그 평행이동을 적용시킨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타원을 평행이동시켜도 모양과 크기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장축 길이는 단축 길이는 여전히 일정하더라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이 평행이동한 식을 보고는 어떤 중심과 꼭지점들 그 다음에 초점까지가 이동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장축 길이와 단축 길이는 변함없다라는 걸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